자유한국당 내 험지 출마 요구에도 홍준표 전 대표가 고향 출마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되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밀양 문화예술공간에서 펼쳐졌습니다. 밀양의 특별한 농산물 장터에 다녀왔습니다. 부울경 주민 절반 이상이 국무총리실에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가 총선 전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 기숙사에서 30대 근로자가 목숨을 끊은 원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노동부의 결론이 나온 가운데 노동계가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4월 총선에서 고향인 창녕 지역에서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 거물 정치인의 험지 출마 요구에도 홍 전 대표는 고향에서 마지막 정치를 하겠다며 선거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출마를 공식 선언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첫 행성지로 함안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홍 전 대표는 항인 회장을 찾아 가벼운 명절 인사를 건넸습니다. 홍 전 대표는 함안이 제조업 중심지임에도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며 정치 초심으로 돌아가 고향인 경남을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안이 이게 굉장히 팽창하는 도시였는데 지사를 만들고 올라가고 난 뒤에 함안이 많이 팽창하는 게 속도가 줄었다. 홍 전 대표의 안방 출마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론도 있습니다. 한때 대권 주자로서 수도권 등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여론의 홍 전 대표는 이미 험지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며 마지막은 고향 발전에 힘쓰겠다고 고향에서의 출마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5년 동안 당을 위해서 헌신한 그 보상으로 좀 쉬운 지역 오면 안 되나? 어? 여태 자기들은 고향에서 출마하고 따뜻하게 있었으면서 함안과 의령 지역 설 명절 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시동을 건 홍 전 대표. 오는 2월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인 공천 경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어느덧 설날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명절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좋은 물건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한편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는데요. 밀양에서는 문화행사와 결합한 특별한 직거래 장터가 마련됐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밀양의 농특산물이 도심으로 나왔습니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달콤한 딸기 향에 빨갛고 커다란 사과, 신선한 감자가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올해도 열린다 하길래 사러 왔습니다. 근데 지금 절반 가격으로 지금 구매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밀양의 농산물로 만들어낸 가공식품들도 한몫합니다. 각종 즙과 주스, 과자는 직접 맛볼 수도 있어 인기가 좋습니다. 이번 농특산물 장터에는 특별한 체험과 전시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밀양의 공박 10여 곳에서 참여한 겁니다. 서툴지만 분갈이를 직접 해보고 천연 염색도 배워봅니다.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넣는 체험 역시 색다른 즐거움입니다. 같이 와가지고 그림 이거를 체험을 하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할머니랑 여기 같이 와서 체험을 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농특산물 판매에 문화체험과 공연이 더해진 플리마켓이 밀양 미리미 동국에서 열렸습니다. 미리미 동국은 밀양 강변에 비어있던 주택 6채에 지역 예술인들이 입주하면서 만들어진 공유 전시 공간입니다. 밀양시는 올해 농특산물 장터를 밀양역이나 시청 앞이 아닌 도심 속 문화공간에 처음 마련했습니다.
농산물 판매에 즐길 거리를 더해 젊은 층의 관심도 끌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습니다. 젊은이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미리미 동국이 문화의 공간이자 그리고 지역 생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상생의 공간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와 농산물 판매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농특산물 홍보에 고심하는 지자체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도시 외곽국도를 주행하다 보면 도로 옆 화단에 버려진 쓰레기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중 한 곳을 얼마 전 취재기자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자동차 창밖으로 던져진 쓰레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진주 지역 국도변에서 청소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 봉사단체. 취재기자도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청소구역은 서진주 IC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 멀리서 봤을 땐 500m 남짓한 길이의 화단에 쓰레기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청소를 위해 가까이 다가간 화단의 상황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가 시작된 지 불과 5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다란 쓰레기 봉투가 가득 들어찼습니다. 지난해부터 국도변 청소를 시작했다는 봉사단체는 대부분의 도로 상황이 이곳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화단에서는 먹다 버린 조개 껍데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갓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어린아이의 눈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나쁜 어른들 앞으로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아이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러 나온 할머니는 어른들을 꾸짖는 아이의 말에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도 옛날에 차를 타고 가다가 쓰레기 버릴 곳 없으면 창밖으로 하나씩 던진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이곳과 같은 국도변의 경우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도로 구간이 무척 긴데다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 1차선의 경우 청소차가 멈춰서서 작업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여기 이제 쓰레기를 줍다가 그날 오전에 다 못했어요. 못하고 이쪽 부분에 이건 너무 좀 심한데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 지나고 보면은 지금도 아랫게 주웠는데 또 봉지를 던져놓고 가는 이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스치듯 지나며 무심코 도로변에 버려지는 쓰레기들. 도로 옆 화단에는 쓰레기와 함께 버려진 양심들도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경남도를 비롯해 부산과 울산 시민의 절반 이상이 김해 신공항 재검증을 총선 전에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가 내놓은 부울경 시도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1%가 김해 신공항이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 않도록 총선 전에 총리실 재검증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응답했고 이를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38.4%였습니다. 관문공항의 검증 범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더해 정책 사안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9.6%로 지난해 10월 조사보다 4.4%포인트 늘었습니다. 또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막기 위해 경남과 부산, 울산이 하나의 경제권이 돼야 한다는 메가시티론에 대해서도 69%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경남, 부산, 울산 주민 2,028명을 대상으로 1월 16일부터 17일 이틀간 유무선 임의전화 방법으로 실시됐습니다. 응답률은 4.3%며 조사 결과는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가 의뢰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밀양의 한 기업 기숙사에서 30대 근로자가 목숨을 끊은 원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노동부의 결론이 나온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더 이상 보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측에서 재조사를 실시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전처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용원 어시장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와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일행과 술자리에 있던 전처의 모습을 보고 이런 행동을 했다며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고성군이 설 연휴에도 주요 관광지를 정상 운영합니다. 어몽길 전시관과 고성 생태학습관은 설 당일인 25일에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단축 운영되며 공룡박물관과 고성박물관 등은 25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항포 관광지의 경우 오는 4월 17일 열리는 경남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준비로 휴장합니다. 경남도가 설 연휴 기간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시행합니다.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는 마창대교와 거가대로, 창원 부산 간 도로 등 총 3곳으로 24일 0시부터 26일 자정까지 사흘간 운영됩니다. 도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마창대교 16만 대, 거가대로 14만 대, 창원 부산 간 도로 16만 대 등 총 46만 대가 무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무료 통행료는 모두 13억여 원으로 마창대교와 창원 부산 간 도로는 경남도가, 거가대로는 부산시와 절반씩 부담할 예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혁신하는 기업은 경남도가 끝까지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20일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기업체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스스로 노력하고 혁신하는 기업은 어떤 방법이든 필요한 부분을 찾아 경남도가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현장 간담회뿐 아니라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경제에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설 연휴를 맞아 민생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허 시장은 20일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한 업체를 찾은 뒤 마산 어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창원시는 기업 경영과 관련해 건의사항을 듣고 서민 생활 안정을 챙기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허 시장은 설 연휴 시작 전까지 진해기지 사령부와 창원 기업 등을 더 방문할 계획입니다. 거제시가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억 원을 20일부터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00억 원씩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특례보증 수수료 0.2%를 감면해주고 1년간 2.5%의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소방서는 설 연휴 기간 재난 사고를 대비해 특별 경계 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화재를 대비해 소방공무원 등 800여 명과 소방차량 60여 대가 상시 동원됩니다. 소방서는 종합버스터미널, 창원역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를 대상으로 집중 예방 순찰 근무도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영시가 설 명절 연휴를 전후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 감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감찰반을 투입해 본청과 출자기관, 출연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합니다. 이번 감찰은 무단 이석과 조기 퇴근, 근무 태만 행위, 금품 수수 등 비위 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통영시는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공무원과 감독자를 엄중히 문책할 계획입니다.
B&K 경남은행이 창원사랑 상품권 6천만 원을 창원시에 기탁했습니다. B&K 경남은행은 20일 창원시청을 찾아 지역 내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창원시는 이날 기탁된 상품권을 소외계층 1,200가구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한창인 가운데 김해을 지역구에 자유한국당 김병용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0일 오전 김병용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 정치는 실종되고 경제가 파탄 지경이라며 정치권에서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앞장서서 해결하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해 진례면 출신인 김병용 예비후보는 대통령 경호실에 16년을 근무하고 현재 자유한국당 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2월에는 김해을의 한국당 예비후보로 서종길 자유한국당 김해을 당협위원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이 체감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날씨입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며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화요일 아침에는 함안과 거창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흐린 날들이 많겠습니다.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설 당일부터 주 후반까지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맑은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작은 불씨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고요.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가 2020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와 담당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했습니다. 창원시가 강설을 대비하기 위해 취약도로 구간 점검에 나섰습니다. 거창구는 일하기를 희망하는 지역 어르신의 2020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과 직무, 안전교육을 했습니다. 창원소방서는 창원대학교 신입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했습니다. 통영시에서 2020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장 현장 투어를 했습니다. 창원시에서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제주 AI 창원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